2024년 12월 3일은 평소처럼 바쁜 날이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울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이 있었다. 아마도 그 정치의 뜻이 있는 여성들을 들의 어떤 강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도 돼 있습니다. 그 축사에서 나는 가로를 쳐놓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데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던 원고에는 이게 없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축사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날의 축사 전문을 국민의힘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축사 안에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어떻게 돼 있냐면 고백한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이러면 확실히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축사 전문에 있는 말은 확실히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삶은 존중하고 여성의 삶은 나아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축사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여성의 삶은 존중한다. 그러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여성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여성의 삶이 나아지기를 하니까 여성의 삶은 나아져야 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는 정치 아카데미 아닙니까? 정치하겠다 하는 여성들. 거기에서 왜 페미니스트가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의 삶을 벗어나야 되는,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당들이 다 그렇지만 여성에 대해서 최소 비율로 보장을 하고 있죠. 하한선, 최저임금처럼 최소 몇 %는 여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 하면은 그런 상황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든 최소 비율로 보장받는 인구 집단은 소외된 그룹입니다. 각광받는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여성은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사람들이 좀 꺼리는 그런 인간의 집단을 뜻하는 것인가? 아주 뜻밖의 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앞뒤 모두 자르고 본인이 지금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지원할 것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앞뒤를 모두 잘랐답니다. 앞을 자르고 뒤도 자르고 한동훈 여성 행사에서
나는 페미니스트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뭐 뒤는 잘랐다고 할 수 있는데 앞은 도대체 무엇을 잘랐다는 것인가? 흔히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보충한 말인데 본인이 발언을 했다면 괄호를 빼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 이 책을 쓸 때 그 해설을 위해서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입 밖에 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부분은 앞은 자를 부분이 없었던 게 되죠. 자, 이런 자신은 무슨 생각이 있는데 글로 써놓으니까 글이 이 한동훈 씨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글이라는 것은 생각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봅시다. 앞뒤 잘랐다 하는데 앞을 도대체 뭘 잘랐다는 거냐? 그러면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왜 괄호를 쳤느냐? 됐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 정정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자,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라는 겁니까? 우선은 괄호는 입 밖에 낸 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그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게 틀린 말이 아닌데 뭐가 오해를 한다는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까? 정정 요청은 아예 필요치 않죠. 그렇지만 정정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정정 요청이 필요했다는 주장이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정정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마치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썼죠. 따로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쓴 글이 자기의 생각을 아예 전달을 못하고 있다. 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정정 요청을 해야 하겠고, 그렇지만 정정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죠. 자, 이제 가로를 또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 이야기, 마음속에서 한 웅얼거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다. 아예 가로를 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할 때 연상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앞뒤 모두 자르고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가로 떼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떼면 무슨 뜻이냐?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인데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괄호를 살려보자. 괄호를 없애버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살려보자. 잘랐다고 하니까. 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보통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냐?
그렇게 되겠죠. 자,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은 정정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페미니스트다. 왜 나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못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글이. 한동훈은 페미니스트인 거냐 아닌 거냐,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은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이게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 정정 요청을 해야 했던 거냐, 해야 했던 거면 했어야지. 그럼 또 왜 안 했냐? 이 말을 해놓고 칭찬을 기대한 거냐? 이런 것이죠.